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두 얼굴의 대통령, 대통령의 두 가지 표정이 화제입니다. 엄격하고 정말 단호한 모습, 온화하고 형 같은 친구같이 다정한 모습. 윤석열 대통령 얘기입니다.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엄격한 모습과 온화한 모습을 오갔습니다. 이 양측을. 두 얼굴의 대통령이다라는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했다. 그런데 16강 진출에 성공한 월드컵 대표팀을 만나서는 성렬이형으로 돌아왔다. 선수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고 축구공, 선수들로부터 받은 축구공으로 가슴 트래핑도 해보고 공을 차보기도 하고 또 선수들은 성렬이형 배도 만지고, 배가 많이 나왔죠. 배도 만지고 이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반칙에는 한없이 엄격하게 벌칙을 주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데는 한없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이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정 운영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이 일 아니냐, 이 방향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경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계가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과거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어려운 계층을 보살피고 또 사회 각 분야에 정말 이제는 촘촘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 가장 큰 틀이 반칙에는 벌칙,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칭찬, 격려, 그 방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투표까지 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투표도 아예 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투표 참가자가 13%였습니다. 투표도 하기 싫다라는 거죠. 노조 집행부가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무슨 찬반 투표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전부 투표도 아예 참여를 하지 않은 겁니다. 13%. 그 중에서 61%가 넘게 파업을 철회하자에 찬성을 했습니다. 파업 종료에 찬성을 했습니다. 16일 만에 파업이 끝난 겁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원한답시고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노총이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법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처음부터 이 파업이 시작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파업은 실패한다. 완전히 폭망할 것이다 라고 본 것이, 저는 본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민노총이 화물연대가 착각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 파업을 해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더라. 꼼짝 못하더라. 또 이번에도 화물연대가 앞장서라. 민노총이 총파업으로 뒤를 바치겠다. 지금 그 전략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오판이었습니다. 명분도 없는 데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끌어들였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대응 능력을 오판한 것입니다. 6월 달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만입니다. 이 파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조직 정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고 난 다음에 7월 이후부터 제대로 이제 수사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결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입니다. 겨울 민노총이 문재인 정권 때와는 달리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정당한 파업에는 얼마든지 보장을 한다. 하지만 불법 파업은 용서할 수 없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만 있어서는 안 되죠.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것입니다. 대응할 방향 구체적으로 또 그 대응에 맞서는 정부의 조직을 갖춰온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노총이 과거처럼 문재인 정권 때처럼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에 빚이 있죠. 이재명의 민주당과 손잡아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떤 일과 연계가 돼도 방탄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섰고 윤석열 정부의 이 노조 불법에 대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 대응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노조원들부터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번에 파업을 하지? 이 파업이 이길 수 있나? 뭐 이익이 된다면 좀 억지를 부려서라도, 노조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해보겠는데 이거 이길 수 없다. 또 내세울 명분도 없다. 국민들 여론도 다 돌아섰다. 할 거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민노총이 14일 또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죽을 자리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노조 집행부는 이렇게 되면 모두 물러나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도 더 이상 협상하기 어렵다. 모두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두 물러나야 될 판인데 뭐 노조가, 민노총의 노조 행태가 그렇습니다. 감옥으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죽을 자리를 찾는 셈이 되는 건데 이제 민노총의 시대가 끝났다. 민노총이 억지를 부리고 떼법을 쓰는, 그래서 한국 정치 국정마저 왜곡시키는 일들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정진상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 뇌물 혐의, 또 정진상이 대장동의 지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포함을 시켰습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대장동 비리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 권력을 이용해서 건설 현장에서 각종 특혜를 통해서 1조가 넘는 돈을 챙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권력입니다. 지방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조사가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서훈 구속이 돼서 지금 검찰이 고강도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서훈에 대해서는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복했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 또 의사결정 과정, 첩보 삭제 지시, 이런 부분이 핵심입니다. 서훈에 대해서 이 조사가 끝나면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소환이 될 것입니다. 그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 검찰이 소환을 하려면 아마 결정적인 증거들, 진술들을 확보를 하고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제 궤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리를 저지른 혐의, 반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활짝 웃었습니다. 성렬이 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영빈관에서 했습니다. 환영 만찬을. 윤석열 대통령이 친구가 됐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장인 손흥민 선수처럼 자신도 국정에 있어서 헌신하겠다.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겠다. 다음 월드컵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음에는 꼭 또 16강에 나가고 또 8강, 4강에 나가자. 또 도전하자. 우리는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고, 김건희 여사와도 사진을 찍고, 누가 가장 국가대표팀에서 인물이 잘생겼느냐, 서로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를 만지는, 축구선수가 배를 만지는 익살스러운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한없이 부드러운 친구, 형, 아빠, 나이는 아빠 나이죠. 이런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경쟁해서 이기고 또 지더라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을 대표해서 끝없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스포츠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어제와 오늘 불법 비리에는 엄격하게 대하겠다. 헌신하고 공정하게 열심히 하는 데는 엄청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층, 청년층의 지지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지율이 또 많이 오를 것이다. 저는 뭐 60%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청년층의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좋은 태도, 메시지 등을 통해서 청년층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얼마든지 청년층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의 젊은 층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공정한 룰이라면 언제든지 도전해 보겠다. 그러니까 세상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이 세상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하죠. 가능한 한 공정한 룰, 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청년층의 공통된 생각들이고 인식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에게 어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태도를 바꾸고 메시지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접근하고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우리 지지율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30%, 40%.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잘해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지역별로 이 지지하는 것이 남아있고 아직도 개인적인 정치의 성향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해관계에 이렇게 많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치의 발달 과정입니다. 이제는 저 정치인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정치권도 선거 전략을 세울 때 뭐 100대 공약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공약집이. 전 국민을 정말 정밀하게 잘라서 이해관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춤식 공약을 다 발굴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만큼 이해관계에 이제 예민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지역별로 무조건 민주당, 뭐 무조건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부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언제나 겸손하고 당당한 자세로 이겁니다. 반칙에는 벌칙, 헌신에는 격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공정함을 찾아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지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뭐 수사도 물론 있지만 이번 민노총의 이 불법 파업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식의 승부 감각입니다. 이제 이건 뭐 정치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민노총이 착각하고 사실은 죽을 길로 들어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힘세고 돈 많은 놈과 싸우는 게 특수부 검사입니다. 조국을 생각하시면 되죠. 검사의 인사권을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 뭐 엄청난 정치인들 그런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 특수부 검사의 운명이죠. 그 결정적인 약점에 승부처를 잡아서 타이밍을 맞춰서 싸워야 한다. 그게 특수부 검사의 운명입니다. 수사 방식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법과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가장 강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 반칙을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찌를 줄 아는, 이제 취임한 지 6개월을 넘기면서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얼굴의 대통령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